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지난번 백석대학교 예상 질문 1탄에 이어 2탄을 저희가 준비해 왔는데요. 공교롭게도 촬영일 기준으로 백석대학교 면접 일자 및 시간이 공지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 답변 7번부터 15번까지 답변 타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7번은 지원 동기인데요. 사실 어떤 문항이든 지원 동기는 필수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동기를 작성하실 때는 진정성 있는 계기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학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아니면 꿈을 꾸게 된 구체적인 계기나 사건이 있으시면은 그 스토리가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과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들이 일시적이 아니었음을 꼭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나는 학교 생활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백석대학교에 관심을 갖고 뭐 공동교육 과정에 참여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케빈 플라이트라든지 나는 학교에 방문도 많이 했고 학교에 대한 SNS 정보를 많이 파악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난 정말 지속적으로 정말 오고 싶었던 곳이에요. 라는 느낌이 드러나도록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대학 특성도 언급을 많이 해주셔도 좋아요. 지원하는 대학만의 특별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을 언급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나 SNS를 조금만 찾아보셔도 학과에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수진이나 또 학교에 관련된 또 실습 환경이라든지 또 부가적인 특성화 프로그램이 또 구체적으로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타 대학과 차별화된 부분들을 언급하시고 그 부분의 매력을 느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나라는 사람이 이 학교에 대해서 부합하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고 또 이 진로에 대해서 연계성이 많이 강조가 되셔야 되는데 교수님께 저 이러한 모습 보여드릴 거예요. 이 진로를 또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 약속할 거예요. 라는 느낌으로 포부를 조금 더 강단 있게 써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는 아마 대부분 많이 작성이 되어 있으시긴 할 건데 학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문항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8번 학과가 진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일단 이 의도 자체는 학과에 대한 커리큘럼 분석 능력 그리고 관심도, 성향 파악을 할 수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 답변을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구체적인 수업명이나 프로그램명을 언급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외에서도 여러분들의 진로에서의 필요한 능력치나 또 학과 수업에서 연결고리가 드러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고요. 동아리나 대외 활동, 인턴 활동, 여러분들 참여해보고 싶은 부분. 근데 이제 백석대학교는 동아리라기보다는 소모임이라는 걸 주로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크루집에 찾아보시면 백석대학교 소모임에 관련된 정보들도 나오니까 참고해서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답변을 작성하는 순서 방향은 구체적인 수업명, 내가 어떤 수업을 듣고 싶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고, 어떤 대외 활동에 참여해보고 싶은지, 그게 본인의 역량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 추후에 본인이 내외 활동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진로에 대해서 세분화,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이 진로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약속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 포부 순으로 써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답변 예시는 그냥 간결하게 저희가 줄여놓은 답변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서비스학과의 CS 실무교육과 기내 안전교육 수업은 실제 현장에서 승무원으로 일할 때 필요한 기본 역량을 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승객응대 시뮬레이션 실습은 실제 상황 대처 능력을 기르는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단 백석대학교는 이 승객응대 시뮬레이션을 VR, XR 시뮬레이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외에 CS 실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비스에 관련된 또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고 안전과 관련된 또 프로그램이 있을 거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 대해서 더욱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학과를 통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지.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구체적인 대상과 기여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사회에 대한 기여를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는 누구에게 대상을 확실하게 명시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나 분야가 있으시면 여러분들 타겟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학과에 입학하게 되면 전공 지식을 많이 배우시게 되실 거잖아요. 이거를 활용한 실질적인 기업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근데 그때 기업 방식이 조금 더 차별화되어야 돼요. 자세하게 기업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는데, 뭐 뉴스나 사회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또 가지고 있으실 거잖아요. 어쨌든 키워드 질문 자체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지,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심을 갖게 됐고, 그거에 대한 뭔가 문제 해결의 필요성, 개인적으로 문제의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3번, 구체적으로 실천 계획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재학 중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활동을 언급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고,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진로랑 관련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현실적이어야 되고 또 실현이 가능한 계획이셔야 돼요. 너무 추상적으로 저 하고 싶습니다. 기여하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쓰게 되면은 이제 면접관의 신뢰감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과 공동체 의식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계획을 상세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뒤에 있는 답변 예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항공 분야에 관심을 갖고 배우며 고객과의 소통뿐만 아닌 배려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문화 승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매뉴얼 개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언어 장벽이나 문화 차이로 불편을 겪는 승객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학교에서 외국어 실력과 글로벌 매너 교육에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뭔가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약속들을 상세하게 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들 지킬 수 있는 포부를 조금 더 확실시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과에 필요한 역량과 노력에 대한 경험인데요. 사실 많은 학교들의 예상 질문만 보더라도 객실 승무원으로서 필요한 역량, 객실 승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자질,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역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학과와 적합한 역량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학과에 입학해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얘는 키워드가 많이 겹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분 생각하는 객실 승무원은 순발력이 중요하다, 안전의식이 중요하다, 뭐 정말 다양한 키워드가 있겠지만 특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역량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주고,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현재 자신의 나의 지금 수준, 이걸 좀 객관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점은 자신 있게. 근데 굳이 부족한 점은 이야기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현재 수준, 나의 가지고 있는 역량,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급은 해주시고, 나는 근데 이걸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뭐, 관련된 경험을 한다라든지, 자격증을 취득한다라든지, 뭔가 꾸준하게 여러분들 노력하고 있는 이런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 그냥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역량을 또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약속, 포부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학과의 커리큘럼 활용 방안이 또 들어가셔도 굉장히 좋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답변 예시인데요. 사실 저는 이 답변 예시의 간략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나는 어떤 게 중요하다, 어떤 역량, 의사소통력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키우기 위해 매주 친구와 함께 실전 롤플레잉 연습을 하며 낯선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박또박 말하기 훈련과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학과에 입학하여서도 사실 저는 지금은 추상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어떤 걸 했다라고만 나열을 해놨지만 수치화를 덧대서 조금 더 상세해도 좋아요. 왜냐면 내가 노력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과정을 상세하게 써주시면 좋을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인데요. 사실 이 면접관의 의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회복 탄력성, 그리고 자기 성찰 능력이 있는지 이 부분을 평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패했다라고 해서 제자리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이 경험을 계기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가 성장했던 그 마인드셋과 과정을 상세하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실패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으면 좋겠고 또 실패 후에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개선하고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얻었던 교훈이나 성장 포인트가 있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사실 실패했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중간의 과정을 중요시 보는 질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어려웠던 문제의 경험인데요. 이 면접관의 의도는 문제 해결력, 침착함, 순발력, 대처 능력을 보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어려웠던 문제에 대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감정적으로 이 문제가 어려웠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사실 중심으로 좀 서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어려웠던 문제를 어떻게 계획을 했고, 극복하고자 어떻게 시도를 했고,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 이런 상세한 과정이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뒤에 있는 것처럼 해결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려웠지만 무조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어떤 시각적으로 바라봤는지, 그리고 그 결과보다는 과정에서의 배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11번과 비슷한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답변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발표 수업을 준비하던 중 팀원 간 의견 충돌로 주제 변경을 놓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두의 의견을 정리하고 타협점을 찾아 다시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의 나의 역할과 그리고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결과가 좋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노력을 했고, 어떻게 극복하고자 이 과정에 대한 여러분의 노력담을 상세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조별과제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 이 문제도 사실 12번과 거의 비슷한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똑같아요. 얘도 갈등 사례보다는 어떻게 풀었는가에 초점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중재자 역할이었는지, 조율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리더의 역할이었는지, 각자의 그 강점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이 극복하기 노력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얻을 수 있는 팀의 전반적인 뭐 분위기나 성과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은 자세하게 써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별 과제를 진행하면서 한 팀원이 과제에 소극적으로 참여해 부담이 컸습니다. 저는 먼저 다가가 팀원의 상황을 물어보고 그 친구가 잘할 수 있는 역할로 분담을 조정했습니다. 이후 분위기가 좋아져 협력도 잘 이루어졌고 과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답변 예시는 추상적으로 큰 틀로 답변을 작성한 거예요. 결과적인 부분도 상세하게 스토리텔링을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두 가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를 선택한 기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던 명확한 선택에 대한 기준을 상세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로가 되실 수도 있고, 뭐 적성에 관련된 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선택함으로써 나는 후회한다라는 느낌보다는 확신을 갖고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이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나 성장된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지금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도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면서 진로에 기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비전을 상세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진짜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되는 길로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승무원도 하고 싶은데 이제 난 선생님을 꿈꿨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대학교는 여러 개 과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승무원 선택했으면 이 진로를 선택했던 명확한 기준과 거기에 따른 나의 뭐 노력했던 성장 과정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5번. 친구와 가족과 겪었던 갈등 경험과 해결 방법. 사실 이거는 감정 조절 능력이 있고, 또 관계에 대한 회복 방법이 또 있고, 또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고, 또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도를 볼 수 있는 문항인데요. 무조건 나는 감정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어필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노력했던 부분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었다. 그런 꿀팁들을 상세하게 써주시면 좋아요. 작성을 하실 때는 나는 상대방의 입장으로 이해하고자 노력을 했고, 갈등 상황과 감정 조절 방법에 대해서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 상세하게 써주시면 좋고,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나는 개선하고자 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때 이후로 얻었던 결과물이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점이 상세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면 좋아요. 친구와 다퉜다, 가족과 다퉜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의 중요성을 보는 것.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한 과정이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 한번 볼게요. 최근 친구와 오해로 인한 말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감정이 격해질 수 있었지만 먼저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 솔직한 마음을 전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며 풀 수 있었고 오히려 더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갈등 상황에서도 먼저 대화로 풀려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면접 위한 꿀팁 하나만 더 전달을 할 건데요. 그래서 예상 질문을 작성하실 때는 스타일 기법, 모든 상황, 그리고 나의 과제나 업무, 그리고 내가 했던 행동, 결과 순으로 여러분들이 구조화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잘 준비하시겠지만, 내가 좋은 첫인상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밝은 표정과 적절한 목소리, 너무 암기한 듯한 느낌은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이야기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바로 받았다고 시작하지 마시고 끝까지 경청하고 천천히 답변에 대한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면접은 질문 답변 과정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역량과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면접은 준비한 만큼 결과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1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미리 작성하셔서 다가오는 10월 16일부터 시작되는 백석대학교 면접에 자신 있게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입시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